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분석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대표적인 김치 코인 중 하나인 퀀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은 중국인인 패트릭 다이라는 인물이 만든 코인으로 네오와 함께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호재가 뜰 때마다 네오와 함께 떡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퀀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스펙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명 방식은 포스 기반, 그러니까 Proof of Stake, 즉 내가 가치를 이 보유량을 얼마큼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 방식이 포스 기반이고요. 발행량은 1억 개고 이더리움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재단은 퀀텀 파운데이션이고 대표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패트릭 다이. 시총 순위가 31위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 방송하는 기점으로 31위까지 떨어졌는데 한때 10위권 근방이었던 코인이었습니다. 퀀텀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서 글로벌 노드가 5332개라는 건데요. 이 노드의 수가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다음으로 3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드 수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노드 수가 없다면은 사실 코인은 이제 코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의미 없는 하드 공간을 차지하는 해시값 쓰레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노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그 코인에 대해서 홀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노드가 없는 거는 사실상 그냥 값어치가 제로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는 7,000대까지 노드수가 7,00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 5,000대까지 내려갔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노드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이제 하드포크로 탄생했던 비트코인 골드가 51% 공격을 당해서 이제 해킹을 당한 이제 뉴스를 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51%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노드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해시 파워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골드가 비록 퀀텀보다 시총에서는 앞서가나 퀀텀은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포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스는 내가 얼마큼 보유하냐에 따라서 이자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10%,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1억 개니까 뭐 1000만 개? 1000만 개가 만약에 제가 1000만 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번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10% 확률로 제가 채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퀀텀을 많이 보유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많이 이렇게 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서 좀 스테이킹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일반적인 POW 같은 경우는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냥 노트북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고 보통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태블릿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태블릿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친환경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재는 POW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추후 이제 포스 방식으로 메트로폴리스 단계가 되면은 포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퀀텀에서 그 이더리움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X86V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EVM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컴퓨터의 기능을 직접 컴퓨터를 콜을 해가지고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이렇게 띄워놔서 컴퓨터의 기능을 가상 머신으로 호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은 저희가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이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 같은 경우는 애플 폰보다 느리지만 이게 어디서든 만들어도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자바의 장점이기도 한데 내가 어디서 만들든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JVM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EVM도 약간 이런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을 따라한 건데
이 X86VM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X86이라고 하는 건 이 그림처럼 인텔 프로세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그냥 인텔에 있는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계열 중 하나이고, 또 다른 말로는 뭐 명령어 셋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의 기능을 거의 직접 쓸 수 있게 한 게 X86VM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EVM은 뭔가 덮어씌운 거예요. 컴퓨터를 뭔가 덮어씌워서 그 순수한 컴퓨터 기능을 쓰지 않고 호환성 있게 좀 했다라고 한다면, X86VM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순수한 모습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언어를 지원하고요. 당연히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썼던 언어들을 지원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컴퓨터 지원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의 비효율적인 가스 모델을 좀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속도적인 면에서도 좀 빠르고요. 가장 큰 장점인 바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이랑 그 외에 개발자들이 만든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개발자들이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꺼려 하는데, 이 X86VM은 우리가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로 컨트랙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퀀텀은 이걸 기반으로 이제 좀 쭉 밀고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 반응은 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요. 그 기존에 있던 뎁들도 이탈하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9월 12일이었나요? 퀀텀이 1주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메인넷 1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때 공개된 게 바로 세그윗이었습니다. 세그윗은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로 분리된 걸로 유명하죠. 근데 세그윗 같은 경우가 그 빅블록을 반대하던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진들이 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빅블록 내에서 거래랑 증명 부분을 분리한 게 세그윗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 퀀텀에서 하냐면은, 퀀텀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만을 만든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모델을 계승하고 있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하고 있으니까 세그윗을 했으니까 퀀텀도 하는 것인데, 이 세그윗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이팅 네트워크를 쓸 수 있습니다. 라이팅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얘네들이 기존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뭔가 채널을 열어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세그윗을 하면은 퀀텀 쪽에서는 초당 5만 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 5만 건 정도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로드맵을 2019년 2분기 때 라이팅 네트워크 테스트넷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빠르면 2019년 2분기이고 늦으면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이후까지 미뤄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라이팅 네트워크가 퀀텀에서 먼저 하진 않을 테고,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퀀텀이 따라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라이팅 네트워크를 제대로 현재 만들어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마 퀀텀 쪽에서 먼저 할 일은 없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에서 먼저 만들어진 걸 보고 나서 퀀텀 쪽에서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퀀텀 즉 개발자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퀀텀 회사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뭐 퀀텀 X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과 뭐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뭐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자, 퀀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적자면, 얘네가 플랫폼 코인이거든요.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는 건 디앱들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쵸? 얘네가 비트코인처럼 뭔가 결제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혹은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다든지 그런 코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디앱들이 막 생겨낸단 말이에요. 퀀텀의 올해 목표가 뭐였냐면은 올해 300개의 디앱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디앱들도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시장의 판단이라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디앱들도 죽어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기존의 거래소들이 이 퀀텀이라고 하는 거는 QRC20이라고 하는 이러한
QRC20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게 ERC20과 호환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퀀텀 뎁을 뭔가 상장을 하려면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퀀텀 뎁 중에서 너무 괜찮은 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만들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만든 거래소면은 수많은 퀀텀 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빗썸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비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대형 거래소가 퀀텀 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소형 거래소만 받고 있거든요.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인네스트라는 데가 있었는데, 코인네스트에서는 우리는 한때 3위까지 했던 거래소죠. 코인네스트가 퀀텀이 투자한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코인네스트가 잘 나갈 때는 퀀텀이 정말 잘 나갔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기믹한이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코인네스트가 무너지면서 퀀텀도 같이 무너졌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거의 가장 큰 거래소가 무너졌다고 보면 되니까요. 이거의 최근에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플레이코인이 ERC20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플레이코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퀀텀 커뮤니티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퀀텀 막 욕하잖아요. 막 퀀텀이 별로 너무 신경 안 쓴다, 퀀텀 그지 같다 막 욕하면은 이 대표가 와서 퀀텀 왜 욕하냐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데니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퀀텀 커뮤니티에서 활동 되게 많이 했던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ERC20으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이게 엄청 큰 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 플레이코인이 ERC20으로 전환하자마자 빗썸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들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퀀텀 뎁들이 대형 거래소 상장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으로만 퍼졌었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죠. 이 사람이 또 말을 했습니다. 거래소 상장하기 힘들다고 또 말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 그 퀀텀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지금 사태가 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퀀텀은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라이팅 네트워크까지 되지 않는 이상, 라이팅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속도를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만들지 않게 되는 이상은 사실 상당히 많이 힘들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퀀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말 올 초만 하더라도 10위권 근방에서 놀던 코인이었는데, 현재는 뭐 30위권이라는 것도 정말 충격이고, 비트코인 골드도 24위거든요. 그래서 해킹당한 비트코인 골드가 24위인데 이제 퀀텀이 31위라고 하는 건 정말 그만큼 사람들이 퀀텀에 대한 실망이 정말 크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좀 반전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퀀텀 재단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궁금할 뿐입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